저희가 올해가 저희 사람과 공감이 올해 활동하고 만들어진 지 이제 딱 10년 차 되는 해거든요. 10년 차 되는 해래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이런 형태로 매월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주민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과제나 주제들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2016년 7월에는 지금 5월부터 시작해 6월부터 시작했었나요? 이 시위가 반송법 관련된 이슈가 6월 중순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홍콩에서 통과된 그 반송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홍콩의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로 이송시킬 수 있는 법을 위반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을 계기로 일어난 홍콩의 그 이제 시민사회에 거대한 저항 그 흐름을 좀 같이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강의는 항상 이제 보면은 이 마을에서 좀 약간 어렵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는데 좀 교수님이라든지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이제 이슈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그 홍콩 시위와 홍콩 시위 그리고 그것을 참가하고 같이 활동해 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있다가 홍콩 시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비분관계함을 참지 못하고 나도 빨리 저 홍콩 가서 같이 저분들과 같이 함께 그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전날 표 끊어가지고 바로 그 홍콩에 날아갔다 온 우리 한국의 활동가분의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홍콩 국적이시면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셨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시위 상태를 이렇게 시위가 홍콩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에 지지하는 국제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활동가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시는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언론이나 그런 것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사실은 정보가 좀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정말 그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쟁하고 있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러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여기 두 분의 활동가분 나와 계시는데요. 옆에 이쪽에 한국인으로서 홍콩 시위를 보고 그 비분관계함을 참지 못하고 홍콩으로 바로 그날 당일날 날아가신 우리 이강원 활동가님 계시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이시면서 한국에서 그 반송중 집회에 관한 지지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계시는 우리 이만산 선생님 모셨습니다. 두 분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 홍콩으로 날아갔다 온 그래서 홍콩 시위 현장에 직접 갔다 오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8시간 동안 그 시위 현장에 꽁꽁 갇혀가지고 하루 8시간 동안 그냥 어디 빠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다니냐고 다리 아파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강원 활동가님 모시고 그 한국인이 본 홍콩 시위 그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원입니다. 사랑과 공감 마을미디어법원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홍콩을 다녀오게 됐는데 뭔가 한국에 나오는 뉴스랑 이 홍콩 친구들 페이스북에서 알려주는 거랑 되게 온도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행사도 없고 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홍콩 왕복으로 17만 원 티켓이 나왔길래 갈만하다 이러고서 한번 갔다 와봤죠. 마침 6월 16일이 되게 큰 시위가 있던 날이었어가지고 저희 2016년 촛불 했을 때가 232만 명이 제일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 이번에 홍콩 6월 16일 일요일에 검은대행진이라는 시위가 200만 명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홍콩은 저희 나라랑 인구 수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800만 명이라고 들었었는데 700만 명인가 그 중에 200만 명이 나온 거면은 뭐 이렇게 노약자분 빼고 임산부 빼고 어린이 빼고 이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위인가 궁금해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나는 왜 홍콩에 갔을까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 한국 민주항쟁과 홍콩 지금의 홍콩의 모습이 굉장히 닮았다고들 하세요. 뭐 한국 언론도 그렇고 홍콩 친구들이 막 가끔씩 올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뭐가 닮았지라고 했는데 사진 몇 장 같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80년대 한국의 모습이고 이게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에 80년대 한국의 모습이고 2019년 홍콩의 모습이죠. 경찰도 복장이 아예 똑같죠. 방패 들고 방독면에 헬멧에 안 그런 경찰이 있겠느냐만 대형 시위를 진압하는데 이런 모습이 홍콩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80년대에 이미 지나가서 2016년에는 뭔가 평화 시위라던가 촛불 시위로 바뀌게 된 국면이 있는데 홍콩은 왜 2019년에 우리의 80년대 어떤 그런 되게 다이나믹했던 시기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최루탄 이게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은데 홍콩을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6월 12일 날에 수요일에 그 어떤 시인지는 모르는데 그날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홍콩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영상들 그리고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영상들 이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면서 보게 된 다음에 내가 홍콩은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80년대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586 세대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에서 화염병 좀 던지시고 하셨던 분이라 항상 그 어떤 80년대에 대한 환상 동경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아버지가 화염병을 던졌던 나이 23, 22 그때가 되면 나도 사회를 위해서 뭔가 그런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네, 586 세대 청년 시절의 영웅담과 반사회 운동에 대한 동경심. 현재 한국은 어떤 사회의 잘못된 점에 대해 전통적 방식의 화염병을 던지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다 같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방향이 나왔죠. 전국적 시위였던 2016년 촛불 시위 때도 586 세대 주도 아래서 움직였던 기억. 그러니까 2016년에 20대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80년대에 20대였던 사람들이 2016년에 시위를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시위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합의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한국에서 그 내가 듣고 자랐던 80년대의 모습이 나올 수 없겠구나. 근데 홍콩에서는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계속 궁금하게 되는 거죠. 2019년 홍콩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왜 홍콩은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까? 어떻게 홍콩은 저렇게 치열하게 싸울까? 어떻게 홍콩의 내 또래 친구들은 거리에 나오게 되었나? 어떤 역사적 학습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아저씨들이 했으니까 막 저랬다더라 막 길을 막고서 막 이렇게 벽돌도 쌓고 한다. 근데 홍콩은 어떤 제가 짧게 찾아봤지만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대형 시위에 대한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뭐 입법회를 점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도 똑같은 20대인데 홍콩의 그네들과 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홍콩에 약간 배우러 가고 참관하러 갔던 것 같아요.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슈아 웡이라고 우산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2014년에 조슈아 웡이 일어났던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측에서 교과를 그 친중 분위기의 교과목으로 역사 쪽을 그렇게 바꾸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조슈아 웡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그때도 전 세계 언론에 나올 만큼 세게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96년생이란 걸 알게 됐어요. 2014년에 96년생이면은 이제 20이거나 19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홍콩의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나. 6월 1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루탄이 거리 날아다니고 폭력적인 상황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일본이랑 대만에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홍콩으로 간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자기 비행기표 끊었다. 그래서 저도 내가 가면은 아예 생판 남의 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얼굴들이 있겠구만 하고서 비행기표를 같이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삐뚤어진 약간 의도기도 하지만 최루탄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은 시위인 것 같은 거예요. 6월 16일 대규모 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어떤 기대감이 일기도 했었죠. 뭔가 난리가 날라나 보다.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반송중 플랜카드라고 해야 되나 또 만들어가고 네. 도착했어요. 이때 검은 대행진이라고 이 15일 날에 밤에 다리 위에서 어떤 분이 시위를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다 같이 입자 했는지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검은 티셔츠를 챙겨 입고 갔죠. 여기 이제 몽콩역에서 이제 친구들이 몽콩역에 있어가지고 몽콩역에 가서 이제 센트럴로 이동을 하는 일정이었었는데 네 여기 사진이 없어요. 핸드폰이 꺼졌기 때문에. 이후 홍콩에 도착해서 센트럴에서 정부 청사 입법회관 앞까지 6시간 이상 달팽이 행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로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1시간에 200m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한 30분이면 갔을 거리를 6시간 동안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홍콩 덥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막 탈수될 것 같고 물도 거의 다 마시고 화장실 앞에 줄은 막 한 1km씩 서 있는 것 같고 홍콩 그럼에도 중간중간에서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어떤 자체 자발적인 좀 서로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당연히 돼 있죠.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게 그 이동하는 그 거리는 거기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는 다 물자가 털려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맥주건 물이건 이제 좀 조금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너무들 많이 사가지고. 그래서 6월 16일 날 이게 검은 대행진을 갔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가지고 아마 경찰이 그 저번 수요일에 시민들을 자극했던 걸 느꼈었는지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진짜로. 우리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걷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모습의 홍콩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반대로 제가 궁금했었던 홍콩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들었던 가장 많은 대답은 리더가 없는 시라서 각자 다른 생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였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6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의 구글 지도에서 도보로 찍어본 거거든요. 근데 저기를 6시간 넘게 걸은 거예요. 커즈웨이 베이 스테이션에서 저기 에드머러티 스테이션까지. 네, 이게 한국으로 치면 뭐 종로에서 광화문까지 한 6시간 걸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많았고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거 추모하는 곳에서 흰 꽃과 흰 리본 되게 많이 들고 나오셨었어요. 네, 주목할 만하다고 느낀 것들. 그래서 홍콩에 다녀와가지고 제가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시위에서의 시민의식. 우리 시민의식 많이 챙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녀요. 한국 2016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들 많이 다니시고 술을 안 마셔요. 행진 중간에. 왜냐하면 제가 들었던 거는 보이기가 나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거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물만 마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이 갔던 일본 애랑 대만 친구들은 당연히 시위하면은 이 술판을 버려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도착을 했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가지고 물 마시면서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술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주변에 편의점을 돌았는데 편의점이 다 닫아가지고 그때 늦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막 어디 열려있는 쇼핑몰에 있는 편의점까지 가느라 막 왕복 한 30분 걸렸는데 맥주 사러 그렇게 맥주를 찾으러 다녔었죠. 그만큼 약간 술을 잘 안 마시는 분위기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홍콩을 처음 가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공공 시스템이 협조적이더라고요.
그것도 놀랐어요. 이 민심에 따라서 가는 건지 저희 2016년 할 때도 뭐 추가 배치 차량 추가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홍콩 갔는데 역에서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기관사 아저씨가 자기 근무 시간 빼가지고 뭐 추가로 운행해 준다 했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아무튼 뭔가 추가로 운행해 준다. 자기 대신해서 나가달라 이런 말을 기관사 아저씨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고 가는데 뭐 광둥어로 말씀하셔가지고 못 알아들었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아가야 될 때 막차 시간대는 그 역무원들이 역 앞에 막 한 300m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그 MRT 제복을 입고 있거든요. 사람들 막 오라고 막차 얼마 안 남았다고 막차 탄 사람 지금 빨리 오라고 역 밖에 300m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리고 저기가 지금 교통카드로 찍고 다니면 그 행보가 추적이 돼요. 거기 자기 교통카드를 쓰면은 그래서 시민들이 현금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는데 그럼 줄이 길어지잖아요. 막차는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이트를 그냥 열더라고요. 다 들어가라고. 막차 타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막 어떤 행정부는 되게 지금 국민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럼 또 공공 시스템은 또 그렇지 않고 되게 뭔가 협조적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홍콩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뭔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뭔가 경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종교 관련 이게 좀 흥미로웠었는데요. 갈 때마다 들리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Sing Hallelujah to the Lord라고. 저게 무슨 노래일까라고 들은 얘기를 왜 사람들 다 저거 부르고 다니냐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해준 말이 정치적인 이유로는 10명만 모여도 불법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모이면은 합법이라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음절만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계속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이걸 부르고 있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제가 주목하다고 느낄 만한 어떤 홍콩의 특이한 점, 신기한 점이었고 기억할 만했던 거. 그리고 이게 좀 웃겼는데 무슨 어머니에 관한 욕설이 있대요. 홍콩말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는 패드립이라고 말하죠. 뭐 레이로모라고 엄마에 관한 욕인데 경찰에게 기자들은 거기 현장에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경찰이 기자를 때리니까 기자가 경찰한테 자기 기자라고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자한테 그 기자의 기자를 써가지고 기니노모를 한 거예요. 뭔가 너희 엄마는 취재해라 이런 느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자라 어떤 느낌인지. 아무튼 그 말을 했던 거를 기점으로 이 니노모 저게 너희 엄마 그라는 욕설을 써가지고 앞에 한자만 바꿔가면서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찰의 발언을 그대로 따서 패러디하는 홍보 문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홍콩어로
많이 그 시위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그냥 에 이러면 에 이러면서 따라하는 척만 목소리만 열심히 높였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리더가 없는 시위라서 2016년 촛불 때를 생각해 보면 종로에서 광화문까지 걷고 이제 다 같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휴대폰 켜서 이렇게 서로 파도 타기 하면서 막 앞에서 이제 그 유명한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르면은 막 와 이러고 이제 집에 갔잖아요. 근데 홍콩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뭔가 우리처럼 준비해둔 큰 무대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어떤 입법회 앞이나 어디 지점에 도착을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거리를 막아가지고 거기에 교통이 못 다니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다 같이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가져온 마이크나 앰프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를 알리려고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의 시위 그러니까 뭔가 통합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홍콩은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도 200만 명이나 모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거는 웃겼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막 성조기 흔들고 그러잖아요. 막 이스라엘기 흔들고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이 중국 본토가 싫으니까 뭔가 그 전에 영국령이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영국 국기를 흔드시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래 찍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이 되게 다양한 감정으로 각각의 시위를 참여하고 계셨다. 제 소개는 거의 여기까지로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홍콩 분들이 요구하는 5가지라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같이 보면서 제 얘기는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폐하라. 시민 행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라. 체포된 시민들 석방하라. 경찰의 권력 남용과 폭력 남용을 추궁하라. 행정장관 캐리람은 사퇴해라. 네, 아직도 홍콩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찾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자극적인 현장을 소비하기 위해 간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갔는지 계속해서 성찰이라고 내 안에 마음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도 공감과 고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은 뭐 첫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홍콩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1박 2일 다녀오니까 밤에 8시간 걸었으면 이제 다음날 점심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점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도대체 뭐가 맛있니? 이랬더니 그 차서판, 차슈판 그게 돼지고기 덮밥인데 그게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드래곤 레스토랑인 데를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의응답은 혹시 하실 거 있으면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우리 저희 임완산 선생님께서 홍콩인만 알 수 있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홍콩에서 오신 유학생 입장에서 현 홍콩의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어떤 면이 우리 한국 사람들 또는 이제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임완상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령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홍콩 유학생이고요. 그리고 지난 6월 중순에 동대문에서 전뿐만 아니라 몇 명 홍콩 사람 친구들이랑 같이 그 서명 운동 만들었어요. 그때 한 1,000명
1,500명 시민 한국 분도 계시고 그거 외국 분도 있는 상황에서 1,500명 사람의 사인 받았고 그런 거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고요. 전 얘기하는 거는 약간 외국 매체들이 쉽게 알 수 없는 홍콩 6월부터 시작했던 집회들이 지금까지 중에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 실제 그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그거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험해봐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일단 6월 9일과 6월 12일 중간에 그거 아마 많은 분도 알 것 같고요. 그거 100만 명, 200만 명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그걸 시위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자세한 거 얘기 안 하고 그럼 10월 1일은 저희 그거 홍콩 중국의 방환 기념일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매년마다 또 큰 집회가 있어요. 근데 올해 좀 큰 사건가 있고요. 그냥 집회뿐만 아니고 집회 끝난 후에 시위자들이 두 길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가 그냥 집에 가셔도 되고 하나가 그거 입법회 앞에 거기 단지 같은 거 거기 앉으시면 거기 제일 앞에 젊은 거의 10대 20대 초반 시위자들이 그거 입법회 안에 진입하려고 하기 위해 거기 뒤에 울멍하는 사람 구하고 있어요. 일반 시위자들에게. 그럼 그런 거 있고요. 그럼 이 영상은 그거 입법회 이미 진입했던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그때 경찰은 새벽 12시에 그거 너희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저희 안에 다시 돌아간다. 너희 다 잡혀겠다. 그런 시간 전에 거기 안에 기자도 있고 원래 나갔던 시위자인데 근데 같이 집회하는 친구기 때문에 모든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시위 나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나가면 어디 땡겨도 그건 뭐 힘주고 그런 거 업보해야겠다 나가해야겠다. 왜냐면 안 나가면 뭐 무조건 잡히고 감옥에 보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고요. 이거 잠시만요. 소리. 이거 지금 기자는 그거 시위자한테 인터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뒷모습 이 여자분 아마 15살,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이고요. 이 친구가 약간 카카오톡 그런 통신을 통해서 거기 입법회 안에 아직 4명 사사 약간 이미 죽은 생각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잡히고 같이 나와야겠다 그런 행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네 분들이 잡히고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모든 이런 거 알게 되는 친구들이 다 다시 안에 돌아가서 그 4명 사람들이 다시 잡히려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얘네들한테 물어봤는데 너희 다시 돌아오면 나갈 수 없는 수도 있는데 너희 걱정 안 했냐? 근데 이 10대 여학생은 모든 우리 다 무서운데 근데 더 걱정하는 거는 내일 이 나머지 4명 사람은 다시 내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4명과 같이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기자님 목소리 듣기에는 약간 올 것 같은 목소리예요. 이 기자님이 물어봤는데 이거 그냥 자발적 행동이든지 아니면 뭐 리더 있는 거 뭐 그런 거 뭐 내는 거인가 그런 거 물어봤는데 이 여자분은 원래 그 스피커 들고 있는 사람은 안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거기 입법회 앞에서 있는 시위자들이 모두 안에 들어가자 다시 와면 같이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구하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 같이 하는 결정이고요. 이거 그거 입법회 안에 일수총 밑에 내려가면 거기 축구이고요. 지금 한 12시는 그거 경찰들이 이거 입법회 다 안에 사람들이 다 체포하는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되게 시위자들한테 되게 무서운 시간이에요. 왜냐면 시간 얼마나 안 남았는데 만약에 돌아오면 모든 사람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4명뿐만 아니고 이 다시 안에 들어가는 시위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이 상황에 다시 설명하는 기자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거 저희가 제 10월 1일은 원래 전에 되게 평화적게 그런 시위 있었는데 근데 10월 1일 때 그 젊은 시위자들이 이렇게 입법회 진입하고 그 유리창 한 3장 정도 4장 정도 깨고 후에 그거 진입하고 후에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소리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10월 1일 전에 6월 12일부터 10월 1일 중간에 그냥 아까 얘기하는 한 명 사람 이거 방송 중 때문에 죽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총 4명의 이거 방송 중 때문에 이 정부의 정권 때문에 죽는 사람 총 4명이에요. 다 자살이고요. 물론 이 사람들 뭐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가 아니고 뭐 빚쟁이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정권 때문에 이 반송종 때문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10월 1일 이런 입법회의 진입한 후에 사람들이 막 토론하는 거예요. 한국 시민들이 대체 유리잔 4잔 더 중요했냐 아니면 4명 사람 목숨을 더 중요했냐 니네 어떻게 생각했냐 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이런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그 이전에 4명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회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비판 소리 그 홍콩 사회 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0월 1일 때 특히 홍콩 정부는 그거 집회하는 시위자들이 항상 보통 포도쪽 사람이다 그런 거 형용사 많이 쓰는 거예요. 약간 행정장관 나올 때 기자회의 때 뭐 국장들이 막 얘기할 때 항상 보토 그런 거 막 얘기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시위자들이 보토가 아니고요. 이거 10월 1일 때 시위할 때 그거 구급차 지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에 있는 경찰들이 그거 길이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위자는 지금 빨리 나가라고 이거 구급차는 통과시켜야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 시민 보기에는 대체 누가 보도인가? 정부 얘기하는 거 우리 보도인데 근데 우리 시민은 직접 그렇게 보면 우리 과연 보도인가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거 10월 2일 때 이거 대만 방송국 그 뉴스이고요.
그거 시위자들이 그 입법회 안에 들어간 후에 모든 이런 그거 요리에서 막 그림하는 거, 글씨 그런 거 쓰게 한데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 여기 쓰는 거 문물이에요. 왜냐면 거기 입법회 안에 약간 역사적에 있는 그런 뭐지? 그 물건들이 약간 역사적 있는 물건인데 거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이거 전공과 상관없잖아요. 그 굳이 파괴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시위자들이 다 거기 보관하는 수납장 앞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거 건드리지 마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연 그 시위자들이 과연 진짜 보통인가 진짜 막 안에 들어가서 자기 화나는 그런 거는 다 풀린 건가 과연 그런 건가 우리가 볼 때. 네. 시민들이 물건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네네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위대들이 파괴하지 않고 그냥 안에 그냥 뭐 글씨만 사다 뿌리고 거기 안에 있던 과거 입법회 주소들이 얼굴 약간 나쁜 주소들이 그런 거 막 뿌린 거 그런 거 하는 후에 심지어 거기 식당 하나 있는데 시위자들이 또 몰말랐잖아요. 그건 뭘 필요하는 건데 거기 안에 현금을 넣고 그리고 거기 종이 하나가 붙였어요. 우리가 그거 뭐지 도도가 아니다. 우리 돈 냈고 그냥 음료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7월 2일 때 그거 되게 웃긴던 게 원래 집회 오후 한 2~3시부터 집회 있는데 집회 중간에 계속 경찰가 있잖아요. 심지어 입법회 안에도 그거 경찰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저녁 9시 때 안에 있던 경찰들이 갑자기 다 철회하는 거예요. 뭔가 일부러 그 시위자들이 쉽게 입법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약간 그런 전략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12시 니네 나가야겠다. 다시 우리 돌아간다. 그런 거 일부러 약간 쇼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부에 대한 모든 많이 비판하겠지만 근데 정부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그냥 그때 집회하는 시위대들한테 니네 보통이다. 니네 뭐 유리창 다 깨진다. 그런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6월에 G20 오사카에서 열고 있는데 이거는 홍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루 한 5시간, 6시간인가 한 5억 정도 모이고 있고 그거 세계 여러 가지 곳에서 그거 뉴스 그 신문지에서 광고 넣는 거예요. 약간 G20 참가하는 나라의 신문에서 그거 우리 홍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G20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홍보하는 뉴스가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신문지 그 G20 끝난 이후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홍콩에서 다시 약간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때 여러 나라에 있던 그런 사진이고요. 한국 우리도 있는데 뭐 한국 동아일보랑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그런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7월 1일 끝난 후에 되게 매 주말마다 약간 작은씩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입법회 앞에만 시위하는 게 아니고 원래 6월부터 7월 1일까지는 홍콩섬 안에만 집중하는 집회가만 했는데 근데
10월 첫 번째 주말 때부터 점점 다른 홍콩의 지역에서 작은 거 그런 집회 그런 거 점점 열린 거예요. 근데 열릴 때마다 또 홍콩 섬처럼 끝나는 시간 끝나는데 근데 집회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길거리에서 점거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집회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상할 수 없는 시간 여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길거리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홍콩 경찰들이 되게 폭력적으로 그런 시위자들이 되게 진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 그거 신갈 상수에서 하고 있는 집회 때 그 경찰들이 추루탄 아니고 그거 이 여자 경원 일단 집중하세요. 그거 약간 그거 호추 그런 거 뿌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원래 뿌리기 전에 그거 좀 큰 그런 빨간색 그런 거 열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뿌려야 된다 그런 거 열려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 경찰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뿌린 거예요. 지금 아무 예고 없이 말도 안 하고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경찰들이 과익한 그런 권력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비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1일부터 점점 그런 홍콩도 사복 경찰도 있고 제복 입는 경찰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좀 어떤 분은 그거 경찰 신분증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신분증 안 가지는 분도 있는데 근데 홍콩 법률에 따라 경찰들이 일할 때 무조건 그거 신분증 보여줘야 그거 네가 일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시민한테 네가 진짜 경찰이다. 왜냐면 가짜 경찰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시민 요구할 때 신분증 내달라고 요구할 때 이분들이 없다. 이거 신분증 없다. 계속 그런 게 하고 그리고 약간 이 중간 때 시민들이 이 경찰들이 신고할 수 있는데 근데 신분증 없기 때문에 번호도 없고 이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제도 있는데 근데 시민들이 결국 이거 신분증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점점 쌓이고 그래서 요즘 시민들이 되게 경찰과 중간에 갈등이 되게 많이 큰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 중간 사이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무조건 경찰 지지한다. 집회하는 시민들이 모든 보통이다. 뭐 폭력적 사람 있다. 막 이런 비판이 되게 전부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것도 저번 상수에서 이분은 홍콩의 입법회 의원인데 이분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지금 이 남자분은 그거 의원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동 안 했는데 그 경찰들이 막 그런 뿌린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저희도 되게 저만뿐만 아니라 되게 평소에 집회 안 하는 시민들이 또 이런 거 보고 아니 경찰 너무 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만곡 할 때 그거 집회 끝난 후에 거기 주말이니까 주변 일반 시민 집회 안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이 끝난 후 뭐 집에 가든지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갑자기 막힌 거예요. 길에 시위자
그리고 이거 시위자 것 같은데 왜냐면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몇십 명 뭐 한 분만이 아니고 몇 명 그 마스크 그렇게 뿌리고 그런 행동도 있고 이 여자분은 그냥 일반 시민인데 아마 남편분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밥 먹고 끝나는데 근데 경찰들이 되게 예의 없이 그냥 빨리 가라고 꺼져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도 또 되게 처음에 몰랐는데 실제 경험해 보니까 아니 경찰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의심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막 홍콩 많이 도와주지 없겠지만 근데 한국에 있던 홍콩 관련된 뉴스는 많이 보는 거예요. 심지어 댓글 하나씩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던 댓글은 너희 왜 그냥 정부 반대한 사람 그런 집회만 보도하는 건가? 니네 왜 그 정부 경찰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집회 그런 보도 하지 않느냐? 저는 되게 억울해요. 그거 왜냐면 외국 매체는 약간 그 나라의 정부 공식 뉴스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정부가 얘기 안 하면 그래서 외국 매체도 제대로 그런 거 보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왜 이렇게 보도하지 않으면 그거 6월 30일은 경찰 지지하는 집회 하나가 있고요. 그거 약간 나이 있으신 그런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그 경찰 지지하는 사람들고요. 이거 김어리 남자분인데 한 20대 학생이고요. 그냥 거기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안 했는데 지금 봐도 동작이 아무것도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막 잡히고 그렇게 막 때린 거나 그런 행동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여자분은 한 발 치고 그런 거 했는데 그래서 이 남학생은 나중에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근데 결과는 이 남학생은 경찰 쪽에서 12시간에서 경찰국에서 잡혔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은 왜냐면 거기 다 기자이니까 기자들이 경찰 쪽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이 학생은 그거 폭력 집단하는 그런 시위자 잡혔냐 그냥 경찰은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이 남학생은 그거 피해자가 아니고 결국 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일반 사람들이 포행 집단하는 거 그런 죄로 잡힌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영상 딱 보니까 분명히 그 아저씨들이 이 남학생을 때린 건데 근데 결과 나올 때 막 반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좀 신뢰감은 우리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경찰은 7월 14일에 샤틴에서 그런 집회 끝난 후에 막 때린 거나 그런 거 잡히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거기 잠시만요. 이거 발 그렇게 끓인 거예요. 이렇게 끓인 거예요. 근데 이미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그 시위자가 굳이 그런 거 해야 되냐? 과도한 폭력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 경찰인데 왜 이렇게 깡패처럼 그런 행동했냐? 그런 거고요. 그리고 7월 14일 때 그 샤틴에서 잠시만요. 이거
이거 7月只係過咗一半啫，基本上咧而家每個禮拜嘅6同日演越烈應對情。 잠시만요. 咁啊，其實咧一種 이거 지도 하나 있는데 이거 잠시만요. 좀 큰 거 이거 원래 그거 시위자들이 여기 있는데 경찰은 이쪽으로 진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회자들이 상의해보고 그래서 해상해라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전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근데 갑자기 이쪽도 경찰 와고 이쪽도 경찰 오는 거예요. 근데 해상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갈 수 있냐? 여기 약간 작은 쇼핑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돌아가는데 근데 이 시간대 여기도 작은 약간 영화 보여주는 집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집회도 갑자기 경찰들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약간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회자들이 다 잡힌 거예요. 일부러 다 길이 다 막히고. 근데 심지어 그때 주말이니까 여기 이 쇼핑몰 안에 다 일반 시민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그냥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도 있고 어른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까지 그런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다 막 이렇게 잡히고 경찰들이 약간 아까 보여주는 거 되게 폭력적 얘기 없이 그런 거 뭐 나가라 니네 가라 그런 언어로 일반 시민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아까 얘기하는 거는 그때 집회할 때 지하철역 되게 마차이니까 빨리 가라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런 날은 거기 이거 전철 회사는 경찰의 지시 따라해서 막힌 거예요. 여기 안 그거 전철은 여기 그냥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멈췄지 않고 그냥 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위자들이 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여기 분명히 여기만 밥 먹고 집에 가는 건데 다 막히니까 집도 돌아갈 수 없어요. 심지어 원래 5분 거리 있는 집인데 막 30분 거리 막 왔다 갔다 저쪽은 가고 그런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咁而站嗰陣時咧，其後就要陸續後退，充分同中間嘅呢一個白步梯，咁而白 약간 道即係類似呢一度嘅通道天橋位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씩 쇼핑몰이랑 그리고 이거 전시 같은 嘅警門 그런 亦都有唔同嘅出入口咧進入去 거예요. 新城市廣場㗎，咁包括咧大會堂中間嘅呢一個白步梯，咁而白新城。 除咗係有離開緊嘅示威者之外咧，其實當時亦 다 이런 쇼핑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냥 시위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있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이 쇼핑몰 안에 그거 지난 주말에서 열리는 집회이니까 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기 주변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거기 쇼핑몰 그거 안내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네 왜 그거 경찰들이 안에 돌아가는 거 허락할 수 있느냐? 아니 거기 그냥 일반 시민도 있는데 니네 왜 이렇게 했냐? 그런 거 막 계속 그런 거 하고 심지어 저희 그거 잠시만요. 아니 거기 쇼핑몰인데 근데 안 됐네. 다 이런 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시민들이 그거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 심지어 아까 전 얘기하는 거 그 집회 진행하는 그런 쇼핑몰뿐만 게 아니고 그거 지금 홍콩 여러 곳에서 벽만 있는 곳에서 또 그런 거 붙인 거예요. 심지어 벽만 아니고 약간 그냥 간판 있는 것도 그런 거 붙인 거예요. 이거는 중국 거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지? 편지, 객화? 약간 여러 곳에서 닭고는 피었다. 그런 거는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그냥 붙이는 건데 되게 평화적으로 그거 자기 목소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영상 잠시만요. 이거 영상 보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은데 좀 폭력적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거 회색 남자는 이 파란색 옷이 남자는 때린 거예요. 자기 이런 벽에 지지하는 거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 파란색 남자는 손은 계속 뒤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 몇십 번 그렇게 때렸다고 쓰러지다가 또 다시 일어나다고 그러는데 그냥 나중에 바로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 파란색 옷이 입던 남자 인터뷰할 때 왜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다시 때리지 않겠나. 왜냐면 이런 거 자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때리는 이유는 자기가 약간 무술 공부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때린다면 이 사람은 더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날 이 사람은 법원에서 일단 초보의 그런 신고는 받았고 그 8월 중에 다시 받아는 거예요. 근데 이 회색 옷이 입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자기 술 마셨기 때문에 어쨌든 잡혀도 그런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겠지만 근데 현재 2019년에서 홍콩에서 아직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약간 홍콩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원하는 것에 사실 행정장관 그냥 그거 법에 몇 번 기자회에서 뭐 특히 영어로 the bill is die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중국어 홍콩말 광동어 얘기할 때 그거 모든 그 죽은 뜻이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어른들이 평안하게 아무 병 걸리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그런 상태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 사자성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에 이 방송 그거 법안의 개항은 과연 그렇게 평안하게 지나고 그냥 주는 것이가 이 6월 때부터 많은 사람 잡히고 경찰도 뭐 경찰 쪽도 피해 주는 거 사람도 있고 시위자들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지금 진짜 그 사회에 안전하게 그런 것 중에 그 법에 끝난 것인가 저희 이거 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2일 때 그거 행정장관 캐리람에 이거 저희 그 시위자들이 보톡으로 지정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집회하는 사람 그 폭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에 이거 폭동 아니다고 그렇게 약간 보여줬잖아요. 근데 아직 이런 거에 대한 아무 대답도 없고 심지어 아까 보여줬던 거 그 경찰에 되게 과도한 폭력 그런 거 진입하는 행위도 한 대답도 없고 저희 원하는 거 그거 독립 조사하는 것이고 근데
대답 절대 안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정장관 이미 이 법이 끝난다고 그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 왜 아직 시위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뭐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진짜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무슨 먼저 이런 거 뭐 민주화 시위 해봤던 뭐 그런 약간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게 약간 국뽕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진짜 80년대 약간 느낌도 실제로 있고 지금 이제 2019년 이 상황에 맞았는데도 굉장히 뭐 이런 경찰이나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뭐 거의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기 오늘 원래는 여기 이 자리 끝나고 나서 한 분 더 답해 주시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늦게 오셔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희 뒤에 앉아 계시면 좀 나오시죠. 최근에 그 홍콩을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여행을 하시면 홍콩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도 홍콩을 한번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시위 현장이나 이렇게 홍콩에서 얘기도 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갔다 오셨을 때 그때 홍콩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은 어떤지 그런 얘기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순이라고 하고요. 그 사공 후원회원입니다. 그 이 자리 때문에 와주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뽀록이 날 만한 이제 들통 날 것 같아요. 그 제 일과 관련된 분이 여기 한 분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그 신디 씨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귀국했어요. 일단 제가 이제 홍콩에 한 달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못 가네요. 항상 좀 가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갔다가 저녁에 이제 들렸을 때는 이미 뉴스에는 그 이제 일요일 날 있었던 그 사팅에서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쇼핑몰 그 사건으로 이미 뉴스가 다 도배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에드머널트 앞에 그 홍콩에 지금 이제 홍콩은 이제 섬이 2개예요. 그러니까 본섬하고 위에 이제 그 이제 번화가들이 많은 이제 그 지역. 거기서 이제 내려가면은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가 이제 에드머럴티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이제 입법회가 역 앞에 이제 있어요. 보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제가 사실 이제 업무를 보고 일부러 걸어갔어요. 센트럴에서부터. 사실 이제 더위를 정말 싫어하는데 한번 이제 걸어갔는데 입법회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거기는 지금 일단은 펜스로즈 막혀 있고 제가 사실 이제 페이스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로그인하라 그러네요. 상관없어요. 아니 가려져 있는데 그걸 보여. 잠깐만. 뭐야 이거? 그냥 크롬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로그인으로 해도 보이잖아. 됐어요. 스피드를 보면은 조용히 하시죠. 다 들려요. 죄송해요. 좀 글이 많아서. 어디 갔냐. 일단은 이게 월요일 날 그 이제 행진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에드머럴티 역 앞에 지금 천막이 하나 저기 이제 텐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24시간 거기서 이제 그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우산혁명 그 집회 시위할 때 그 모습이랑 너무 비슷했던 그 장면이었고요.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자 홍콩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그 백발의 어르신들이 이제 앞에 선제 섰다 그 장면이 여기 그러니까 그거 약간 그걸 촉발시킨 거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중국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멍한 있다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한번 해서 이제 뭐 그 폭력 그 경찰 뭐 물러가라 이런 예, 홍콩 사람 힘내라 이런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하철역 바로 위에예요. 위에고 여기 그 건물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일렬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통행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3열 4열 정도로 해서 이제 쭉 있는데 제가 얼추 본 것만 해도 10,000명이 넘었고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퇴근하고 이제 335 이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였다. 우리가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집회 때 그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그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가 이제 그 이제 요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입법회에 들어가는 이제 차도인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사진 좀 못 찍었는데 찍었다가 경찰한테 제지당해서 지금 삭제당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경찰 초소가 하나 있어요 여기. 그 이제 거기 어쨌든 여기 차를 지금 다 막은 상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입법회가 보이면서 여기 그 도로인데 이제 그 지금 그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나왔던 그 도로 점거했었던 그 도로인데 지금 이제 차가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죠. 이거는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여기가 이제 포스트잇 벽이고요. 지금도 계속 뭐 사람들 계속 쓰게 하고 있고, 예. 네, 저도 하나 쓰고 왔습니다. 한국말로요. 하고 튀었어요. 이게 이제 그 요렇게 넘어서 요렇게 그러니까 고가 그 육교 같은 그런 그 쇼핑몰 연결 통로에서 요렇게까지 넘어가는데 여기도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갔죠 이미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다 버스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저기 집회 시위하러 이제 행진하는 사람들. 이날은 이제 인도로 행진했고요. 무슨 터미널 같아 보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계속 여기서 지금 상주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포스트잇 벽이고요. 솔직히 내용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뭐 이런. 그거 뭐 혁명 네. 그런 거 경찰에 대한 비판하는 거 그런 내용 주로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면 행정장관에 대한 비판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아까 할아버지 계신잖아요. 그 영상에 그 할아버지의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며칠 동안 한 300시간에 그런 거 밥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거 네 단식 그거 텐트는 아까 그 할아버지 자던 그 휴식 이런 것이고요. 그 할아버지 계속 거기 단식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젊은 사람들이 뭐 모르는 의사들이 또 관찰하고 있는데 근데 300시간 이후에 할아버지 좀 연세 있으시니까 그래서 좀 정지하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고요. 근데 할아버지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홍콩 젊은 사람들이 되게 큰 도움 그런 지지하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노인분들이 진행한 집회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분들이 어제인가? 어제. 심지어 아까 거기 진행할 때 거기 경찰도 있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너희 그렇게 착하신데 니네 왜 이렇게 때린 거야? 쌀쌀하게 때려지. 막 그렇게 막 장소리만 얘기하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하는 친구들 웃겼다 그런 거. 경찰들 또 잔소리 들어야겠다. 막 이런 것도 사회에서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그 1980년 그 5.18 당시 때 광주 모습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6월달 그 사진하고 영상을 봤을 때 그게 2019년 현재 벌어지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사실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게 이제 그 낮이든 밤이든 간에 언론이 누가 찍던 말던 그거를 자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홍콩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친구들 아니면 거래처로 이제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지금 그 좀 사실 좀 알게 모르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경찰이 홍콩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 권력을 남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상당히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사실 불신 검문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홍콩에서 이제 거래처를 갔다가 이제 짐을 좀 무거운 거를 들고 나왔는데 홍콩에서 길가에 어디서든 담배를 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그 재떨이가 쓰레기통이 재떨이에요. 거기는. 그 여기 몇 번 아시겠지만 저는 골초여가지고 담배를 하나 피고 있는데 이제 형하고 같이 그 피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막 중국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그 좀 검문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제 모든 그 소지품을 다 검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그게 사실 위법이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수색영장 없으면 못 하잖아요. 사실은 체포영장 없으면 체포도 못 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중국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법안이 좀 폐기가 돼야 되는데 좀 하루빨리 좀 폐기가 되고 지금 캐리람 장관도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더 나아가서 이제 홍콩 시민들에게 그 민주화라는 하나의 좀 성과라는 게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총 인구 중에 7분의 1이 그 거리에 나와서 5분의 1, 7분의 1이 나와서 이제 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1,000만 명 나온 거는 그 2002년 월드컵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뭐 폭력 사태는 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아까 이 장면을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좀 아랍의 봄이 있듯이 홍콩의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앉으시죠. 어차피 뭐 발표하셨는데 곧 질의응답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의자가 저희가 원래 저희가 보통 이게 강의 진행하고 나면 질의응답할 때 잠깐 쉬고 하긴 하는데 지금 저희 시간도 좀 그렇고 또 조금 쉬고 오기엔 또 이 얘기들이 워낙 또 저희한테 오는 좀 충격이나 그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고 하실 분 그냥 편하게 좀 움직이시고요. 그냥 바로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분 나와 계시니까요. 여기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 뭐 알고 싶은 것들 의견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 잘 못 읽으니까 받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캐리람 장관이 뭔가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중국 쪽에서 막았다고 뭔가 반려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뉴스인지 궁금해서.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캐리람 행정장관과
중국 쪽 정보 외교부도 그렇게 불용 이거 아니다고 가짜 뉴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안에 실제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뭐 아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됐어요.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어요? 예, 크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 현재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 홍콩에서의 뉴스가 사실 본토로까지 잘 전달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이야기는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의 시위가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 본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중국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20세기에도 홍콩에서의 선언 파업이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변화의 발화 시작점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홍콩에서의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본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루머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까도 뭐 사퇴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대충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의 배지 넘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색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홍콩 경찰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진압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인터넷에는 떠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이것이 중국의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하고 두 번째 인터넷에 떠도는 무력 진압에 대한 루머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마 2주, 3주 전인가 그거 중국 본토에서 모항이라는 도시에 그거 사실 뭐 시위 집행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뭐 공무원가 좀 파괴하게 그런 게 만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시민들이 뭐 집회 그런 거 있는데요. 근데 뭐 중국 정부 바로 그런 뉴스가 다 깔고 그런 어느 통제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살짝 그런 거 영상까지 홍콩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서 또 웃긴던 거 홍콩 시민들이 집회할 때 경찰한테 신분증 내라 그런 거 물어봤는데 거기 약간 재미있는 뉴스도 중국에서 지금도 그런 시민들이 경찰한테 경찰 아니고 그거 중국 경찰은 공안은 신분증 내놨다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저는 웨이버 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받는 건데 특히 뭐 한국 연예인들이 홍콩에서 콘서트 많이 열린 거 있는데 중국 팬들이 거기 가건지 그런 거 저 어제 딱 보니까 조심해라 니네 무서워 그거 가지 말까 그런 거 좀 자기 생각해봐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근데 제 입장은 일단 콘서트 열리는 곳에는 웬만하면 다 공항 옆에이고요. 거기는 웬만하면 안전적이고요. 왜냐면 다 외국인이며 저희 집중하는 목표는 그냥 정부 정권이기 때문에 뭐 보도도 아니고 굳이 너희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 웨이버에서도 그런 소문가 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저번 집회할 때 거기 중국과 연결되는 전철역 앞에서 집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 웬만하면 중국 사람 되게 많아요. 거기 홍보하는 거예요. 모든 그분들이 중국에서 받아놓은 교육은 이런 거 안 됐다 그런 거지만 근데 또 그거 전단지 보고 최소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해도 이미 조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생각에는 중국 정부 제일 무서운 거는 저희가 이런 메시지 중국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좋아하다고 약간
한쪽은 중국 사람 되게 불쌍하다, 자유롭게 그런 거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한쪽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저쪽도 영향 많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그거 신분증 없는 경찰, 그리고 약간 중국 군대에서 사람들이 가짜 경찰관 되는 거는 요즘은 이거 거의 6월 초반 중반에 그런 거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되게 여러 나라, 심지어 미국, 유럽에서도 그런 거 많이 비판하니까, 특히 영국에서 많이 비판하기 때문에 중국 좀 냉정하게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그 경찰 방어 그런 거는 아직 홍콩 정부는 아예 책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시민들이 좀 그런 개인 정보는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그 포스트잇 벽 있잖아요. 그거 심지어 거기 좀 유명한 경찰들이, 잘못 얘기하는 경찰들이 그런 얼굴 크게 그렇게 붙이고 그런 거 되게 많고, 심지어 홍콩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대만, 유럽까지 그런 포스트잇 벽도 있대. 그런 거 다 붙이고, 그래서 모든 어떻게 말해야 돼? 그 경찰들이 또 홍콩 사람이고 저희도 이해돼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 퇴직하기 전에 경찰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경찰은 단체 있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 물론 안에 좀 괜찮은 경찰 있겠지만, 근데 이런 포로족 하는 경찰도 있고, 이런 뭐 번호도 안 보여주지 않는 그 경찰도 있기 때문에 안에 가족분들이 아마 많이 속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근데 갈등과 점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냥 전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 잘 어려워요. 저희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정부가 먼저 책임해야 우리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계속 얘기 안 하면 갈등 점점 더 많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경찰 문제는 전 세계 어디든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저도 그 선배들이나 친구들 중에 경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런 시민운동 나서고 싶은데도 그 자신의 위치 때문에 못 나서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네, 아까 그 우한 그 얘기 나와서 페이스북에서 저도 본 게 있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그 쓰레기 처리장을 건립한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대요. 근데 뭐 여기 글 텍스트로 써 있기에는 당국은 장갑차까지 출동시켰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초기 진압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한국에서 저런 포스트잇 벽 같은 걸 만들고 싶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향후에 이제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결합했으면 좋겠다, 연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뭐 홍보도 좋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철순 씨는 또 홍콩을 갈 거잖아요.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각오로 홍콩 시민들과 연대할 건지 그 각오를 좀 밝혀주시기 가서 바랍니다. 시위하면 되죠. 뭘 참 말. 저 죄송한데 막말 한 번만 해도 돼요, 저? 사업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 6시까지만 일해요. 아무튼간에 전 그거 포스트잇 벽 계획은 있긴 한데요. 근데 어제 경찰 쪽으로 물어보니까 그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번 주 토요일 하고 싶은데도 시간 때문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계획이 있고요. 다음 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든지. 왜냐면
저희 보기에는 홍콩도 계속 이렇게 이뤄지니까 심지어 지금 홍콩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 있던 홍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포스트잇 벽 그런 거 만든 거 있어요. 뭐 진짜 벽 아니고 그냥 큰 그런 반 같은 거 들고 붙이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거 약간 왜냐면 포스트잇 벽은 붙이는 그거 사자성어 뭐 편지 개화가 여러 곳에 다 꽃이 피우는 뜻이고 그거 아마 홍콩 안에뿐만 아니고 홍콩 사람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심지어 아시아 안에 뭐 아시아 안에 그나마 좀 홍콩과 가까운 곳에서 좀 하고 싶었어요. 네. 한국에 사실 비슷한 게 하나 있었던 게 이제 그 2013년에 이제 대자보 일이 있었죠. 예. 안녕들 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그 포스트잇을 붙인다는 것 자체는 집회 신고는 사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은. 예, 그건 이제 집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그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게 이제 집회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예, 제 생각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붙었을 때 그 전국에 수만 장의 그 이제 그 대자보가 붙으면서 그 한 곳에 몇 개 붙은 적도 있었고 몇십 개 붙은 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집회나 이런 신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 당시에 그 유권 해석이 사실 있었었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들. 그 의회 점거하거나 그 전선에 쓰셨던 분들이 그 노란 헬멧이랑 그 고글이랑 그 최루액 보호하려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감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 본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그 6월 16일 홍콩 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어느 모이는 포인트에서 그 박스를 이만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봤더니 사람들이 수신호가 있어요. 그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헬멧이 이렇게 차례차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뒷사람들까지 헬멧이 닿을 수 있게 저쪽에 필요하대 이러면 헬멧이 저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서 손으로.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요. 아시고 계신 거 말씀해 주시면. 물품을 어디서 샀는지에 그거 중국 제가 알기에는 중국 그 타오바오 약간 지마켓 같은 그런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중국 정부에서 이런 헬멧이 그거 홍콩에서 출입 그런 거 금지하다고. 근데 어느 색깔만 뭐 노란색만 하얀색만 근데 홍콩 사람은 다른 색깔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색깔만 사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검정색 헬멧이 좀 더 내용이 좀 부합하지 않나? 근데 검정색 잡히면 제가 알기에는 그냥 그런 거만 들기에도 경찰들이 보신 그런 거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약간 마스크 끼는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이도 지금 길거리 지나가도 그런 거 뭐 경찰들 잡힐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신검문 당했네. 제가 검은색 옷이었는데. 네네 그런 거 같대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게 생겨서예요. 너무 심한데요. 당장 박차로 뛰어나가고 싶은데요.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답은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야기로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시민들끼리 성금을 걷어가지고 뭐 산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제가 그 사실은 이제 가서 성금을 있으면 이제 사실 함에다가 좀 넣고 올라 그랬는데 그 일단 현재 상태로는 못 봤어요. 제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거 좀 아쉽긴 한데 그 영어로 얘기했을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여기는 성금함이 없고 온라인으로만 있다 이렇게만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그럼 이렇게 네.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네, 하면 그거 그렇게만. 모아가지고 이게 행사. 근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하는 조직들이 정확하게 뭐, 예. 제가 얘기 듣지 못했고 네, 자금 출처를 여기 예, 이 부분 저기 이따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영상에서 빼주세요. 예, 혹시라도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예, 자금 출처가 밝혀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 알기에는 아까 전 얘기하는 거 그거 여러 나라에서 G20 시작하기 전에 그 뉴스 그런 거 모금하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에서 먼저 그런 토론 그런 사이트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 인터넷에서 모금하는 건데 근데 집회 중간에 약간 뉴스 그런 언어사들이 그런 모금도 있고 약간 진짜 조직 있는 사람들이 거기 중간중간에 부츠 만들고 거기 모금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뭐 현장에서 뭐 그냥 현금 안에 넣는 거고요. 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사는 거 헬멧 사는 거는 자발적 그냥 누구 시키지 않고 그냥 자발적 사는 거 거기 현장에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예, 혹시 더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특히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들 시위 집회 경험들 같은 게 꽤 많이 있었잖아요. 당장 멀게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깝게는 뭐 2016년 촛불 뭐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 많았는데 사실 그러한 집회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한 이제 그 모일 수 있는 장을 깔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광화문 같은 촛불 광화문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앞에 무대를 만들고 뭐 거기에 뭐 가수들 섭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민주노총 같은 데서 먼저 이렇게 판을 깐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의 뭔가 기초적인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들의 힘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지금 홍콩의 집회 이번 이 반송중 시위 이 반송중 항쟁에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뭐 단체나 모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혹시 좀 궁금합니다. 그거 주로 몇 번 집회 만드는 조직이 있고요. 그 민간 진선 민간 인권 민간 인권 전선 그 단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시 왕 거기 소속 조직도 옛날 오산혁명 때부터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6월 때부터 이분 그 소속 단체 많이 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주로 뭐 집회 주로 뭐 입법회 근처에서 집회 진행하는 거 아까 얘기하는 홍콩 인권 전선 거기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지역에서 작은 그런 거는 제가 알기에는 시민들이 몇 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그런 거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텔레그램 같은 것을 네. 통해서 뭔가 그날의 일정들이 네. 나온다고 네. 얘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또 되게 제가 만나는 그 한정적인 사람들이 홍콩 사람들이겠지만 당이나 어떤 그 시민단체 주도하에 시위가 이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산 때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들었었는데 네, 아마도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참여하고 있는 게 홍콩 시위의 이번 특징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하시는 분들 있나요? 질문이나 의견이나 이 정도 지금 잠깐 몇 시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산혁명이 사실은 많이 이제 떠올리는데 그 우산혁명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인데 그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어요. 재밌는 게. 예.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 17세 그 당시 소년이 그 동아시아의 최대 무역 국가를 그렇게 뒤흔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끌었었던 그 집회의 원동력이
모든 게 시민에서 나왔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큐멘터리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저희 상영회 한번 할까요? 일정은 비어 있거든요. 그 이따 뒤풀이 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 관한 우산혁명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처럼 실제로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그 홍콩의 우산혁명과 굉장히 유사한 점도 많고 또 우산혁명이 밀집한 네.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성과도 거두긴 했지만은 실제 원하는 목표까지는 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번 반송중 집회에서 여러 가지 더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 부분들은 정말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지금의 홍콩의 반송중 이 항쟁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활동가가 갑자기 툭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혹시라도 그 상영회를 하게 되면은 꼭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뒤에 방명록 딱 적어 주셨죠? 방명록 통해 가지고 한번 공지 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때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